예,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원 교수는 임준입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제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인데 좀 지금 최근에 이제 뭐 꽤 된 얘기긴 하지만 책임 의료기관 이야기들 좀 할 생각입니다.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를 사익추구적 보건의료 체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의를 하나에서도 1시간 이상의 이제 사실은 많은 역사적인 이 맥락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해방 이후부터 이제 근대적 보건의료 체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식 의료제도가 해방 이후에 미군정의 어떤 그런 이제 통해서 이제 들어왔다 볼 수 있는데 병원에 대한 인프라를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 병원이 없는 거죠. 그러면 민간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느냐? 민간도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죠. 임금이 낮다 보니까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병원이라든지 민간 병원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없었던 것들이죠. 에 있어서 인구 1000명당 급성장 병상수가 한국보다 많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근데 일본을 보시면 병상수 줄어들고 있죠. 근데 이제 한국은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일본은 이제 추월할 것이다. 병상 구조, 공급 체계 문제가 전체 인력 부족 심화를 더 악화시킨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의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합니다. 이제 과거에 이런 얘기 의료비만 얘기하면 이제 보통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좋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재부가 특별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야? GDP의 한 7% 6%밖에 쓰지 않는데 평균 수명 굉장히 좋잖아요. 오래 살잖아요, 오래. 그러니까 이제 좋은 나라라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틀리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의료비는 적게 쓰는데 오래 살아? 근데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이제 얘기하는 방식이었죠.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뭐 이거는 둘째치고 그러면 그렇게 오래 사는 거가 우리가 괜찮은 거냐. 이게 평균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다 몰려 살죠? 그렇죠. 서울 수도권에 거의 55%가 몰려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자원이 어디로 집중된다고 그랬습니까? 서울 수도권에 다 몰려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도시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어서의 사망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특히 암 같은 경우에서는 응급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 볼륨 아웃컴 릴레이션십이라는 게 있어요. 서울에 모든 암 환자가 서울에 몰리기 때문에 암에 있어서 치료 성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퀄리티를 보장하지 않고 오래 살리도록 노력하지 않습니까? 정말 존엄한 삶들을 정리를 못하게 만들잖아요. 어찌든 간에 살리면 된다라는 그런 아주 얄팍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건강 수명이 떨어지고 평균 수명이 높지만 2년 3년간 요양병원에서 전전하다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불형평성이 있다는 겁니다. 건강한 수명뿐만 아니라 사실은 소외되어 있는 사실 형평성에서 배제되어 있는 그 보건의료 자원에서 배제되어 있는 농촌 지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인구가 작은 이유로 제대로 된 종합병원이 없고 공공병원도 투자하지 않고 민간병원 도둑 들어오지 않고 거의 무권리 상태에 존재하고 있는 지방에 있는 이 농촌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평균이 가려진다는 겁니다. 이쪽에 대도시의 인구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은 우리가 보면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북유럽보다 우리가 사망률이 낮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북유럽 복지국가보다 좋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재부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거의 어이없는 얘기죠. 기본적인 통계의 함정에 대한 얘기를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안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떠들었는데 제가 말한 걸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보건의료비가 작은데 오래 사니까 좋은 거 아니야? 자, 이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전체적인 보건의료에 있어서의 이런 불평등 문제, 지역의 불평등 해소하고 평균적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이 격차를 어떻게 줄이면서 이 서비스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이 건강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보건의료 공적 성격을 강화시킬 것인가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제 보건의료 대개혁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전이 정부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보면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발선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권리라는 얘기예요. 접근할 권리. 프리 헬스케어 영국에서 NHS 영국이라는 거는 영미국가죠. 미국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왜 무상호를 합니까? 프리 헬스케어잖아요. 보건에 대한 접근권이 권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상. 권리를 침해하는 게 가격이잖아요. 그 사람의 경제적.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죠. 그럼 본인 부담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게 NHS의 핵심적인 정신입니다. 무슨 대기 환자 많고 이런 문제들은 시스템에서의 작동의 원리, 작동에 있어서 발생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정책적인 변수인 거고 기본적인 가치가 중요하다는 건데 그게 권리에 대한 측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보건, 공공의료 전제 이유는 뭐냐면 사익추구적 보건의료체계를 공공적으로 재편하자,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건데 서구처럼 당장 모든 게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니 의료 전달 체계를 좀 바꿔나가고 앞서 얘기했던 공급 체계에 있어서의 비효율성도 있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크잖아요. 이런 병상도 좀 줄여나가면서 그리고 공공병원도 확충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민간병원이 공공적인 역할을 못하니까 있는 공공병원이라도 제대로 좀 하고 민간병원이 없는 데는 공공병원 확충하고 그렇죠? 그리고 민간병원에 있어서도 이제 공적 역할을 하는 센터들, 정부 지정 센터들 만들고 이런 분들이 공적 역할을 하게 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 뭐 이런 구조로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공병원이 너무 리더십 발휘할 수 없는 정도 역량이 취약해. 당연히 먼저 공공병원 역량을 강화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있는 공공병원들을 병상도 늘리고 인력을 대폭적으로 늘려주고 그리고 민간병원이 안 들어오는 거를 확충을 대대적으로 해줘야 되겠죠. 이런 속에서 민간병원도 구조조정도 좀 하고 그리고 민간병원이 공적 역할을 하는 데서는 정부가 공공병원과 동일하게 시설장비 적자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체계, 책임 의료 기관을 정하고 그럼 책임이라는 거는 이제 보건소처럼 하자는 거예요. 보건소는 지역 보건의 시군구의 보건소 전체에 대한 기획에 책임을 갖는다면 책임 의료기관은 뭐냐면 최소한 중진료권의 몇 개의 시군에 하나의 중진료권이 한다면 거기에 있어서의 지방 의료원이 성남 의료원이 이제 성남의 책임 의료기관이 되겠죠. 그러면 성남에 있어서의 필수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디가 부족한 건지 어떤 분야가 부족한 건지 어떤 지역이 미충족 상태에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경기도는 이제 분당 서울대학병원이죠. 근데 성남은 이제 성남의료원,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의료원 다 있는 거예요. 파주는 파주의료원, 포천은 포천의료원. 이런 의정의료원 먼저 안성의료 이런 이천 의료원들이 지역 책임 의료원이 돼서 그 근처에 있는 민간병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협력 체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공공병원이 좋아야 돼요. 후졌는데 누가 협력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상당한 지원 기능을 누가 해야 하니까 분당 서울대학병원이 해야 되는 거죠. 인력 파견도 하기도 하고 인력의 교수 교육 훈련도 해줘야 되고 이런 역할을 분당 서울대학병원이 해줘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그런 기능을 하기도 바빠 죽겠는 분당 서울대학병원에 위탁 운영이라는 황당한 부담을 지어주는 거였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거는 절대적으로 분당 서울대학병원 기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분당 서울대학병원이 성남의료원만 합니까? 분당 서울대학병원은 2차 의료원도 지원도 해줘야 되고요. 그렇죠? 파주, 안성 이런 거에 대한 일종의 중심적인 권역 책임의 기관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필수 중증 의료 관련된 민간병원, 아주대병원과 협력체계, 외상센터 협력이라든지 심내센터 협력들을 주도하는 그런 병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필수 의료에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 성남에 있어서 100만의 성남 주민 중에서 물론 성남 중에서 분당은 뭐 잘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수정구나 뭐 이쪽에 있어서 미충족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원이 부족하지 이런 것들 평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1차 보건과 접속 지점들이 잘 되어 있는지 만성질환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 만성질환 쪽에서 백업을 해주고 있는지 의원과 병원이 지금 경쟁 관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쟁 관계가 안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책임 의료기관이 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역 거점 공공병원, 우리 공공병원, 성남의료원 또는 지방의료라든지 이런 공공병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의 자체 충족적인 공공의료 체계 구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양질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미 성남에서는 굉장히 많은 자원이 있죠. 기본적으로 공공병원이 갖춰야 될 취약계층의 안전망은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공공병원 존재의 이유지 않습니까? 이거가 무시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훨씬 더 이제 수정구라든지 쪽에 정말 취약한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쪽방도 있고 뭐 아주 취약한 동네도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에 있어서의 더 적극적인 그거를 이제 아우리치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복지 연계. 이게 커뮤니티 케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태어난지 연계도 태어난지 연계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후에 민간병원도 확산될 수 있는 그런 표준을 제공하는 병원. 이게 저는 성남의료원이 해야 될 역할이다. 자, 이런 과정 속에 당연히 전체 지역 주민의 안전망 역할을 구축하는 거죠.